20학년도 수능 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학년도라는 거는 2019년에 시험 봤다는 얘기야. 이 학자가 빠지고 그냥 2020년 이렇게 되면은 그냥 2020년에 봤다는 얘기고. 이게 수능이 평가원도 그렇고 학평도 그렇고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려.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찾을 때 20학년도 또는 뭐 19년 수능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찾는 거 어떤 팁으로 알아두기 바라고, 엄마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 1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기출 해설 강의는 처음에 한번 보고 잘 모르겠으면 두 번, 세 번 들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자, 고전소설 유시 3대록이라는 하여튼 그 3대, 현대 소설에서도 염상섭의 3대, 고전에 보면은 땡땡 3대록 이런 제목이 상당히 여러 개인데, 3 제너레이션, 100년 동안의 일을, 가문의 일을 더군다나 쭉 적은 거기 때문에 인물이 엄청 많이 나와. 여기 보지. 보면은 책이 거의 뭐 1000쪽이 넘어. 그래가지고 책값만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유시 3대록을 내용을 뭐 줄거리를 정리하고 뭐 머릿속에 기억하고 매우 쓸데없다. 어차피 문학이라는 거는 출제되는 부분에서 출제된다.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가 어려운데 특히 이런 3대록 계통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면 아주 헷갈리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인물이 한 20명 나와갖고 다 다르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놈이야. 여기도 보면은 유색이, 아들, 한림, 셋째, 얘 다 같은 얘기라고. 한 사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보면은 부마, 낭군, 세형, 문희, 둘째, 역시 또 같은 사람. 그래서 고소에서는 같은 사람 찾는 거, 왜냐면 낯선 부분 나왔을 때 아는 거 뭐 구운몽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유시3대록처럼 안 나온 부분, 또 인물 갈등 관계가 살짝 복잡한 이런 거 보면은 쉽지 않다.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훈련하냐? 어떤 사람은 고소가 좀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시가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초짜들은 자주 접하고 듣는 수밖에 없다고.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자주 접한다는 거는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란 얘기고, 들으란 얘기는 스스로 혼자 풀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10분 동안에 엄마 국어 한번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서 풀고 자기 스스로 해설이 되면 익숙해진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지 소설 한 편을 꼼꼼히 읽는 게 아니지.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특히 소설, 현소든 고소든 2800자 이상 길기 때문에 요즘은 또 트렌드가 가나 해가지고 아예 소설 2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떤 데 보면은 마치 내신 하듯이 여러분들 소설은 꼼꼼히 읽어서 내용 일치를 맞춰야 해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하나만 하는 얘기지. 꼼꼼히 읽으면 2800자짜리 2개 읽는 데만 10분 넘게 걸리지.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 다 다시 글로 돌아가서 찾는다? 개소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우리 수능 시험을 위한 독해 해야 되니까, 수능에서 소설에서 피하는 요소들 몇 번 얘기했었지. 그것들 확인해가지고 읽으면서 표시하고 찾는다. 그리고 5개년 수능의 고소, 고시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한 3번 이상 읽고,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3번 이상을 그 새로운 종이로 풀면 되고, 한 번만 풀고 나머지는 표시된 거를 계속 읽어서 눈에 익혀야 돼.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특히 고전은 더 패턴이 똑같아. 합시다. 자, 앞줄거리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얘는 앞줄거리 짧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거는 앞줄거리가 이따만큼 한 대여섯 줄 되는 것도 있어. 그 대여섯 줄을 왜 주냐면은 첫 번째는 정보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결국 이 글에서 밑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맨 끝에 줄 얘기만 기억하면 돼. 선생이 유세기를 내쫓았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끄집어낸다고.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알 필요 없고. 여긴 짧으니까 뭐 2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 백공이 말하기를 혼인은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선생 형제한테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백공이 선생 형제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둘하고 친해고 그 다음에 아드님 보니까 훌륭해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이 돼가지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 아드님을 용서해달라. 선생과 승상이 형제, 아들이 죄 없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 오케이, 알았다. 백공이 화답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또 결혼시키기 애매하지. 그 선생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 한림, 그 다음 셋째 아들, 세 형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불러가지고, 너 임마, 열심히 살아. 그랬더니만 소서저와 함께,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세컨드랑 결혼하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아빠가 빡친 거라고. 그 뒤로는 소서저와 함께 열심히 살았다. 끝. 자, 둘째 아들 세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게 자는 문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옛날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개야. 세영도 얘 이름이고, 문희도 얘 이름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형제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했다. 첫 장면은, 핵심 사건은 백공하고 선생이 화해하는 얘기고, 그 얘기를 듣고, 셋째 아들 유세기를 용서하는 장면. 자, 두 번째 장면 갑시다. 화설, 각설, 차설, 각설, 화설 셋 다 장면 전환에 쓰이는 효과원에 한번 출제된 적 있지. 하여간 장씨가 이화정에 돌아와가지고 울었다. 내가 유생이라는 거는 이 고전소에서 많이 나오니까 유씨성을 가진 선비, 요게 유생이야. 지금 여기는 어, 그 둘째 아들 유세형 얘기하는 거야. 자, 유세형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 유세형이 또 공주랑 또 결혼했네. 그러면 공주가 높은 사람이고 장씨는 낮은 사람이니까 나 이제 망했다. 슬프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이 쌓인다. 어찌 좋은 뜻이 나리요. 편집자적 논평. 자, 세형이 지나가다가 장씨가 우는 거를 보고서 너 왜 우냐?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냐? 장씨가 말하기를 부질없는 말 하지 마라. 낭군을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온 지 시간이 지났는데 친한 사람 아무도 없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남편밖에 없다. 근데 공주가 들어와가지고 나 힘들다. 부마. 그러니까 괜히 이름 바꾼다 했지. 부마라는 거는 이제 공주의 남편, 임금의 사위, 요게 이제 부마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요 낭군 얘기하는 거지. 자, 얘가 가련하게 여긴다. 뭐해? 연민. 그리고 공주가 이년 안 좋네. 그래서 불쾌하게 여긴다. 공주는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애정이 싹튼다. 끝. 표 그리는 거는 승상의 집에서는 핵심 인물은 아까 두고 선생하고 유색이 화해하는 장면. 이 화정에서는 장씨가 처음에 울다가 두 번째 남편하고 얘기하고 나서는 공주 꺼지고 둘이 러브. 문제 갑시다. 자, 맨 앞에 있는 좋지 않은 일. 원래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작전이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아들이 쫓겨났지. 자, 문제는 거기다 대고 선생하고 승상. 얘네 지금 아까 뭐였어? 얘네 형제야. 형제끼리 싸웠다. 형제끼리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운 거야? 선생하고 유색이가 싸운 거지. 문학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체 바꾸기 문제. 자, A하고 B, 장씨가 얘기하는 장면인데 A는 혼자 독백하면서 우는 장면. B는
낭군한테 한탄하는 장면. 그래서 낭군한테 한탄하는 장면은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신세 처량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환심을 살려고 한 것도 아니지. 그냥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답지 중에서 잘 나오는 거 하나만 딱 더 쳐다보면 여기. 자, 우리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문학은 여러분들 비상출판사라고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비유와 상징, 이거 준말이야. 문학의 표현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비유와 상징이야. 그런데 수능에 출제하는 거는 거의 99% 예를 출제하고 비유법이 종류가 몇 개냐면 50개가 넘어. 근데 그 50개가 넘는 비유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출제할 수가 없다고. 오답12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건 오답10이 없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처럼이라고 두 번 나오지. 아, 비유법, 아, 비유. 빨리빨리 찾는 방식 되시겠다. 비유적은 이제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경험이 없는 이런 데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비유법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개념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 한 지문 공부한 다음에 자, 비유 이래가지고 비유법 종류 한 50개 또 가르치고 자, 이제 안 틀릴 수 있겠지? 50개를 어떻게 찾아? 실제 시험 볼 때 나오지도 않는데. 자, 수능에 딱 필요한 국어. 이게 바로 엄마 국어입니다. 문학도 그냥 1번 답지 뭐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맨날 이거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시간 끌고 못 봐. 딱 답에서 요구하는 거, 지문에서 찾아야 할 거 정해져 있다고. 자, 기억, 니은. 기억에서는 울고 있는 이화정, 니은에서는 사랑하는 이화정. 가장 적절 뭐라고? 주제. 나글의 주제가 뭐냐? 처음에는 한탄했다가 나중에는 남편하고 사랑을 확인하더라. 자, 오답률이 나름 높았던 요 문제 잠깐 확인합시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어. 자, 보기를 봤더니 항상 뭐라고? 보기를 가지고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에서 참고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고 했지? 제발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핵심어가 들어간 선지에서 일치 여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3대록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은 가문의 법도 또는 인물의 성격 여기서 갈등이 시작된다. 근데 3번 답지 보니까 유세기가 집에서 쫓겨난 얘기, 유세형이 공주를 싫어하는 얘기. 자세히 답지를 봤더니 가문의 법도와 인물의 성격이 대립했다. 땡. 선생님 표시해놨지. 영어로 OR 쓴 거야. 가문의 법도 또는 인물의 성격에서 그랬지. 가법, 가문의 법도와 인물의 성격이 이렇게 대립한 게 아니지.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수능 문제. 아, 핵심어를 가지고 그놈을 비틀어 가지고 답을 던져주는군. 하다시피 이게 핵심 사건이지. 핵심 사건, 그 다음에 핵심 사건에 대한 설명을 뒤집기. 요게 우리 국어 영역에서의 답지 만들기 방식.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자, 이렇게 해서 나름 쉬운 사람한테는 엄청 쉬운 거고 EBS 있던 거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는 야 이거 인물 찾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선지 하나하나 어떻게 찾아내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선생님 얘기를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한 번 더 들으면서 아 이런 요소를 읽으면서 찾고 표시하고 문제 풀면서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일치 또는 뒤집기 확인해 갖고 풀어야겠군. 기억을 해서 실제 수능날 100점을 맞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